영상은 바로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건데요. 이게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뭐 처리 중입니다가 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알아서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리시면 될 거고, 만약에 화질이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얘가 좀 상위 화질을 개선을 시켜 놓을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소리랑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냥 수업 하나 더 듣는다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을 거예요. 그 1차에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개요에 대한 설명은 그만할 거고요. 좀 사전 지식 겸 일단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데이터베이스가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그냥 여기서는 DB 정도로 표현을 하겠죠. 데이터베이스니까 이렇게 끊어서 보면 그냥 데이터의 베이스예요. 즉 데이터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내가 창업을 하겠다, 또는 개발 공부를 하겠다, 또는 기업 측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고, 이 경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큼 꽤나 많아요. 이게 종류는 뭐 RDBMS, NDBMS, 뭐 기타 등등,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식이에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여기서 쓰는 DBMS의 종류가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먼저 좀 알아보죠. 키 밸류 형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얘는 뭐 안 하셔도 되고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사전에 정보 전달을 하는 시간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쪽이 키고요, 이쪽이 밸류예요. 이렇게 쓰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최우영이고요. 뭐 제 주민등록번호는 뭐 어쩌고 저쩌고예요. 이게 답니다.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들어있는 형식의 데이터베이스가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실용성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여기는 C 클래스고요, 뭐 D 클래스고요, 정원은 30명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딱 하나밖에 저장할 수가 없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브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또는 좀 뭐랄까 가벼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런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대신에 좀 특수한 놈이 있긴 해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많이 쓰는 놈, 레디스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램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드디스크는 뭔지 몰라도 써보셨을 거예요. 컴퓨터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이라면. 이런 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얘네들은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램은 뭐냐면 얘는 다른 말로 메모리예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맞출 때 또 뭐 조립식 컴퓨터를 맞춘다 그럴 때 램을 뭐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편차가 커질 텐데, 저랑 C 언어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둘 다 저장 장치입니다. 왜냐면 이 녀석의 단위도 기가바이트고요, 이 녀석의 단위도 기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아요. 대신에 얘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면 얘는 기계식이고 얘는 전자식이에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하드디스크를, 이거는 좀 직접 보시면 좋겠는데,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방금 여기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약간 전축 있죠? 저희 음악 들을 때, 옛날에 음악 들을 때 썼던 턴테이블과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 이제 바늘이 하나 있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계식이에요. 대신에 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둘 다 저장 장치인 건 똑같은데 얘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레디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램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쓰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나마 쓰는. 그래서 뭐 영상을 스트리밍 한다거나 또는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를 저장한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데이터들을 다룰 때 얘를 활용해서 쓰는 데이터베이스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였고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얘는 뭐랄까 수학 아니다, 상품명. 네? 엑셀. 맞아요. 엑셀. 상품명, 뭐 가격, 뭐 회사,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CPU 뭐 98,000원, 회사는 뭐 삼성, 뭐 이런 식입니다. 얘는 쿨러 3만원, 얘도 뭐 삼성, 이런 식이에요.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데이터를 관계에 맞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예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오라클 또는 MySQL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PostgreSQL이라고도 있는데 그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걔는 배제하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상위권이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 데이터베이스 랭킹? 순위라는 게 있어요. 뭘 제일 많이 쓰는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의 상위권에는 전부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RDBMS는 여기서 Relational DBMS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죠? 상위권들을 보시면은
그럼 과거에도 얘는 계속 1등이었고요. 이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지금. 얘는 좀 치고 올라가는데 아무튼 여기서 쓰는 이제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DB에서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다, SQL이라고 해요 보통. SQL 문법, 이런 문법을 갖다 쓰셔야 돼요. 이런 문법을 갖다 써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생긴 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엑셀이에요. 좀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엑셀을 표현할 때 보통 요 A, B, C, D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하죠? 얘네들 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뭐 여기 보이는 1, 2, 3, 4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행이라고 하죠. 행렬이에요. 이게 뭐 지금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빠졌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저 때는 배웠어요 이거. 네,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맞나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렬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가 RDBMS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가 좀 중요한 작업이 있어서 뭐 돈거래 내역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지출 내역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누가 뭘 결제를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런 걸로 관리하면은 좀 빡세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오해를 사기가 쉬운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무슨 뜻일까요? 릴레이셔널, 아까 우리말로 뭐였죠? 관계형이었잖아요. 근데 딱히 뭐 관계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관계에 관한 뭐가 있진 않아요 이 안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한 줄이 뭐였죠 아까? 열이었고, 이렇게 한 줄이 행이었잖아요. 그죠? 이 열을 뭐 어트리뷰트, 이 행을 뭐 튜플 뭐 또는 뭐 로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 표 있죠, 표. 이 표가 그냥 릴레이션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2차원인 거죠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평면이니까 2차원인 거죠. 맞죠? 수학 용어예요 그냥 이거. 릴레이션, 이 행렬을 나타내는 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름이랑 다르게. 그래서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있어요. DB. 여기서 이제 네오폴제이라는 게 제일 유명한데, 네오폴 왜 이런 게 나오죠? 네오포제이 이런 식이에요. 얘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모양이 얘랑은 차이가 있죠. 그죠? 이게 관계형이랑은 좀 더 말이 맞아요. 이런 거. 이 하나하나는 노드라고 하고요. 노드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이 원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노드라고 하고, 이 안에 이제 데이터를 채워 넣는 형식인데, 이 노드끼리 어떤 관계인지 표현하는 데 적합한 거죠 얘는. 이해되시나요? 근데 최근에 이걸 이제 좀 많이 최근까지는 아닌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전염 확산 경로 같은 거. 네,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했었죠. 코로나 맵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어디서 어디로 퍼졌는가, 누가 누구한테 옮겼는가, 뭐 이런 거 관계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쓰는 그래프 DB입니다. 얘는. 그래서 뭐 방향 같은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료 간에 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료 자체를, 그러니까 엑셀 파일 하나 하나를 전부 다 이 노드에다가 심어놓고 그 엑셀 파일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이제 관계의 중점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예요. 얘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비행기 노선도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화질이 왜 이러냐 근데. 이런 식이잖아요. 요 점 하나하나가 다 노드인 거죠. 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또는 뭐가 있을까? 그래,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 전염 맵 이런 거 보시면, 그렇죠? 이런 식이니까요. 비슷하게 생긴 거죠. 이런 식이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확산이 되었는가. 네, 관계를 나타내기에는 편하지만 얘는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릴레이셔널 DB를 제일 많이 씁니다.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거의 다 이거 쓰신다고 보면 돼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또는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몽고DB라던가 뭐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라던가 그런 게 이제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데,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는 객체를 저장을 해요. 객체 안에 이제 제이슨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그 객체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쌓아놓는 문서화된 데이터베이스예요. 문서 안에 객체가 들어있는 거고, 그 안에는 제이슨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는데, 제이슨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로 뭐 이런 공공 데이터 API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분산 시켜놓기가 굉장히 좋아요. 얘는. 왜냐면 묶음 단위로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뭐냐,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회사의 룰을 따라야 돼요. 언어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 이유도 되는 거죠. 얘는 배우기 어려우니까 두 가지를 많이 쓰지만 굳이 새로 배울 필요가 없는 이 녀석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뭐 크게 보면은 서치 엔진 같은 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왜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아마존 이름이 뭐더라?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쓰는 서치 엔진이 따로 있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엘라스틱 같은 거. 엘라스틱 같은 서치 엔진이 따로 있어요. 서치라고 나오죠. 얘는 꽤나 상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서 좀 평소에 쓰던 DB랑 결합을 해서 쓰는 느낌이라서 좀 더 사용법을 익히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얘는 기업에서 쓰는 내용이라서. 그냥 여태까지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되는데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2번, 4번을 제일 많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는 RDBMS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릴레이셔널이랑 도큐먼트랑 쓰는 게 맞지만 얘는 좀 부담이 되므로 이 녀석을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냥 골라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많이 왔다 갔다 뭐 입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좀 더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대신 얘라고 그걸 못하는 게 아니니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보다 좀 더 정확하고 일관성을 가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단 개요는 이런데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기부터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까지는 그냥 DB의 종류였는데 여기 DB 개요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냥 스크린 보고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말들을 써놓은 건데 데이터라는 거 먼저 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뭐 어떤 사람이 이름이 있고 여기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또는 이 사람의 나이를 표현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때는 키밸류 데이터가 될 거고요. 맞죠? 근데 그런 거 있죠. 왜 동사무소 가면은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면은 저희가 이제 뭐 서류 제출을 하잖아요. 수기로 작성해서 뭔가 문서에다가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뭐 이런 거 해서 그분한테 넘겨주죠. 그것도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의 서류를 정리해 놓은 파일 처리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우리가 쓰는 정보들은 모두 다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그냥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저장되고 나중에 또 써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DBMS라는 걸 배울 건데요. DB라는 거는 이제 이 컴퓨터 상에서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은 표입니다. 이게 다예요. 테이블은 표다. 아까 봤던 이 그림 있죠?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냥 영어로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녀석은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도 테이블이에요. 우리가 가장 회사에서 많이 쓰는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이걸로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뭐 자료를 쭉 해놓고 자료 정리를 쭉 해놓고 문서로서 저장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엑셀 파일 그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 툴인 거죠. 그죠? 이만큼이 그냥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RDBMS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뭐 잘 연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엑셀표를 떠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이겠죠. 만약에 여기가 뭐 학교다 그러면은 학번, 뭐 이름, 전공, 성별, 뭐 전화번호 뭐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이 아래는 22, 121, 또 뭐야, 뭐
18 뭐 이런 식으로 번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18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지만 뒤에 건 다 뺄게요.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름은 뭐 김철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전공은 전자 뭐 경영 뭐 이런 식으로 성별은 남자 여자 전화번호 010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맞죠? 여기도 가서 채웁시다. 여기서 자 이런 식이 될 건데 사용하는 법은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데이터라고 할 만한 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열의 몇 번째 행에 있어요? 진짜 찐 데이터라고 할 만한 애들 이렇게 좀 성격이 나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맞죠? 진짜 우리가 데이터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는 아래 부분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1행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다라고 해서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폴더로서 마주쳤을 메타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이 1행에 있는 이 녀석들. 묶음 단위를 잘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묶음인 거고 이렇게 한 묶음인 거고 이렇게 한 묶음인 거잖아요. 그죠? 얘네 이 자체를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말 그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이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들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엑셀은 이게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냥 알아서 지가 그냥 제가 쓰는 대로 정리를 해주는 것 뿐이니까. 근데 우리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들은 좀 더 정교하게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게 RDBMS예요. 네. RDBMS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테이블 단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트2 하면은 새로운 테이블이 지금 생성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게 다 가능한데 얘는 지금 그 유저 인터페이스 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두껍게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렬이라던가 이런 게 좀 버튼화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쓸 거는 다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익히는 시간이 꽤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 개념을 설명드리면 데이터가 모이면요 테이블이고요 하나의 테이블을 이룰 거고요. 이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엑셀만 해도 지금 이대로 저장을 하면은 시트 2개짜리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파일 하나의 시트가 2개예요.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테이블이 2개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테이블들의 모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거고요. 중요한 거 얘가 좀 더 큰 개념이 맞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DBMS는 뭐예요? 이 한 줄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 한 줄이라 함은 다른 말로 DB는 DBMS가 아니다. 둘은 다른 개념이에요. DB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고요. DBMS라 함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서 이 DB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우리 수업명 자체가 DBMS잖아요. 그래서 DB보다는 DBMS를 다루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
DB는 DBMS와 다르다. DBMS는 DB를 위한 도구이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R 붙으면 RDBMS인 거고, 뭐 O 붙으면 Object DBMS인 거고, 이런 식의 아까 봤던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애들 있죠. DB의 종류도 있고 이 DB에 맞는 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RDB를 다루기 위한 RDBMS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RDBMS를 우리는 공부를 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어요. 뭐 포스트그리, SQL이라던가 뭐 몇 개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MySQL을 쓸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아까 제가 순위 보여드렸을 때는 오라클이 예비였거든요. 얘는 유료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MySQL을 쓰면은 베스트인 거죠. 제일 많이 쓰는 DB를 고르는 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하나 짚고 넘어갈게. 이제 좀 개념 정리를 슬슬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했을 때 마리아DB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라클과 MySQL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냥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라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회사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특성상 SI 업체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SI 업체. 얘네들은 뭐 하는 데냐면은 어떤 이제 뭐 기업이나 또는 어떤 이제 특정 인물이 이 SI 업체 측에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 SI 업체에서는 이 회사로 사람 몇 명을 지원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환경을 깔아주는 회사인데, 파견을 보낸다던가 뭐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해서 뭐 프로그램 관리를 맡긴다던가 하는 식의 회사가 있어요. 몇 명은 끝까지 이 요청을 했던 회사에 남아서 이 녀석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유지보수를 해주는 인원도 따로 있는 회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대신 만들어주는, 뭐 대신 수행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SI 업체에서 이제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오라클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다 사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MySQL이 이거 좀 된 얘기예요. MySQL이 오라클을 따라잡았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는 오라클을 썼었는데 MySQL의 기능이나 뭐 아니면 문법이나 이런 게 좀 오라클을 따라잡았다고 하니까 얘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무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을 계속 유지를 하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거죠. 무료에다가 뭐 잘 나가는 DBMS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니. 근데 오라클도 보시면 무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을 써야만 쓸만해요. 그래서 MySQL을 쓰는 거고. 두 가지 차이점은 또 하나가 있는데, 문법이 약간 달라요. 약간, 진짜 약간. 근데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인 게 뭐냐면, 변환기가 따로 있어요. 웹상에도 돌아다니고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잡고서 공부를 하면은 다른 거는 딱히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거의 모든 DBMS는 그 표준화된 SQL이 있습니다. 그 표준 언어가 있어서 뭐 예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녀석을 파봐야지, 이거 안 해도 돼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MySQL에서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는 구글링하면 나오잖아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MySQL 오라클 변환기가 있어요. 그런 거 고려해야 되는 사항도 알려주고, 네, 이런 거 뒤져다가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문법적인 차이는 조금 존재한다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오라클이 갑자기 MySQL을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냥 역사예요, 역사. 오라클이 MySQL을 먹었어요, 그냥. 그러면은 원래 MySQL을 쓰던 그 이제 뭐냐 오픈소스 진영에 있던 개발자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얘네는 자기 유료 상품이 있는 거고 이걸 갑자기 먹었다니 얘를 업데이트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얘를 팔아 먹어야 이제 이익을 볼 회사니까요. 영리회사니까요.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믿을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특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사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이 오라클이 원래 쓰던 데이터베이스만큼 업데이트를 해줄까? 라는 불신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 녀석을 먹어버려서 새로 나온 게 마리아DB예요. 마리아DB는 말 그대로 MySQL의 적통을 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리아DB다 라고 하면은 그냥 MySQL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오라클 이거 말고 MySQL의 약간 뭐랄까 뭐 좀 계승자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요새는 MySQL이랑 마리아DB를 그냥 원래 쓰던 게 있었으니 약간 관계가 복잡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얘를 쓸 건데요. 얘를 쓴다는 거는 실제로는 이 녀석을 쓴다는 거예요. 마리아DB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거 마리아DB다 라고 아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그냥 같아져요. 이게 어차피 MySQL은 마리아DB한테 영향을 미친 놈이고 마리아DB는 그냥 MySQL에 적통을 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 툴 같은 경우가 XAMPP인데요. XAMPP 얘는 이게 뭐냐면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 이제 세팅 설정을 도와준다. 그런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학원 컴퓨터 기준인 거죠. 그죠? 뭐 집에서 맥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리눅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OS에 관한 운영체제에 관해서 개발 환경 세팅을 도와주는 놈이 있어요. 쉽게 설정을 쉽게 해주는 놈. 이게 X가 아마 엔진 X 뭐 어쩌고일 거고 A가 뭐더라? A가 아파치였나? 여기 나오는 M이 마리아DB예요. 네, 그냥 약어로 프로그램을 깔면은 그러니까 이 XAMPP라는 프로그램을 깔면은 우리가 원하는 마리아DB가 들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컴퓨터에. 그러니까 마치 파이썬 깔 때 아나콘다 깔면은 그냥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이미 이 컴퓨터에는 깔려 있어요. 윈도우 키 눌러보시고요. 윈도우 키 컨트롤이랑 알트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XAM이라고 쳐보세요. 이거 있다. 지금 내 자리에 깔려 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 자리에 없다. 없어요? 오케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가죠. 윈도우 키 누르고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나와요. 있으신 분들 추가 제거 가셔서 여기다가 XAMPP 친 다음에 얘 제거하세요. 그냥 프로그램 추가 제거 가서 XAM 치고 제거를 눌러주세요.
새로 다 같이 설치할 겁니다. 그럼 뭐 진짜 지울 거냐 어쩌고 하는데 그냥 얘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C 드라이브에 있는 XAMPP 요거 폴더 같이 지울 거냐 하는데 지우세요. 이것도 S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지울 겁니다. 뭐야? 경로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게 안 깔려있나? 아 뭐 하네. 일은 하네요. C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여기 XAMPP라고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경로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C 드라이브 가신 다음에 XAMPP라는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 얘는 좀 기다리죠. 자, 저는 지웠어요. 지우는데 완료를 했고요. 보시면은 XAMPP 폴더가 없어졌죠. 그죠?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새로 설치할 때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만약에 남아있다면 얘가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이미 XAMPP 폴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끄시고 설치 말고 제거가 완료된 걸 확인하셨으면 다시 C 드라이브를 여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열 때도 윈도우 키 누르고 C 콜론 W 아니야 C 콜론 요거 역슬래시 그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학원 키보드 기준 이렇게 생겨먹은 거 C 콜론 역슬래시를 눌러주시면 그냥 C 드라이브 바로 열려요. 윈도우 키 누르고 C 콜론 역슬래시 엔터 하시면 그냥 C 드라이브 상태가 될 거예요. 윈도우 키 C 콜론 역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AMPP 폴더가 없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거 뭐 이제 구글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거는 웬만하면 다 크롬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뭐 엣지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 크롬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여기다가 XAMPP를 검색을 해주세요. XAMPP 들어가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맨 위에 여기 윈도우 있죠. XAMPP for Windows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는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그냥 이거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요. 복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업 페이지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XAMPP for Windows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좀 기다리시면 알아서 요 밑에 다운로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셋업 창이 뜰 건데요. 넥스트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이 뭐 체크박스가 나올 겁니다. 여기선 중요해요. 자, 이 상태가 아직 아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 좀 보시면 회색 처리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크박스를 풀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회색 처리되어 있는 애들은 뭐 건드리면 안 되는 애들인 거고, 체크박스를 해제할 수 있는 애들은 다 해제를 하세요. 이렇게 대신에 MySQL만 빼고, 왜냐면 우린 얘가 필요하니까.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MySQL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내가 손댈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그냥 넥스트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폴더 뭐 이런 거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뭐 영어가 낫잖아요, 이거는. 네, 영어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를 계속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또 할 거예요. 얘도 좀 기다리죠. 기다리죠. 일단 좀 기다리는 동안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좀 이어서 해봅시다. 이 화면인가요? 전부 다? 네. 아닌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컨트롤 패널을 시작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이거 체크하시고 그냥 피니시 하시면 지가 뭐 이상한 거 하나 띄울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패널. 이거 뭐 끄셔도 됩니다. 여기 있어요. 오른쪽 우측 하단에, 또는 여기 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이 그 메뉴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모아놓은 거 우측 하단에 있는 거, 여기서 여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우클릭해도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 MySQL이니까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뭐 아파치 있고 파일질러, 뭐 큐리, 뭐 톰캣, MySQL 이렇게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MySQL이에요. 얘를 스타트를 하시면은 프로세스 아이디가 하나 잡힐 거고 포트 번호가 하나 부여가 될 건데, 일반적으로 포트 번호는 3306이라고 뜰 거고요. PID는 그냥 지가 알아서 잡을 거예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뭐 지 알아서 뭐 되게 실행을 많이 하잖아요.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참, 저랑 수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할 거예요. 네, 진짜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나중에 따로 궁금하시다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로그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고 MySQL error.log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뭐가 어떻게 실행됐는지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시점에 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실행하고 끈 순간 얘는 이제 저장이 될 거고, 여기 스타트랑 스탑이 있죠. 얘는 새롭게 뭔가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시면 뭐 나중에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뭔가가 켜졌어요. MySQL이 켜졌어요. PID가 프로세스 ID가 맞을 텐데. PID 비례 미분 조건. PID 컨트롤러 MySQL PID. PID 악어가 안 나와 있네. 아니면 XAMPP PID. 얘는 이제 서버와 관련된 내용인데 도트 80 이런 거 자료를 찾아보면은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에러가 생겼다. 그럼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포트 80443인데 우리는 지금 MySQL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끄시면 되는 거고요. XMPP, MySQL, 뭐 PID 이런 식으로 치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요. 얘가 이 환경에서 현재 상황은 XMPP에 MySQL에 PID를 검색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검색어의 종류랑 양을 살짝 바꿔가면서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뜰 겁니다. 이렇게 3306 얘는 3307로 썼는데 이 PID는 뭐냐면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할당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컴퓨터 환경에서는 윈도우가 알아서 잡아 놓을 거고요. 뭐 맥북을 쓴다면은 맥이 알아서 잡아 놓을 거고, 리눅스를 쓴다면 리눅스가 알아서 할 거고, 얘가 점유하고 있는 포트, 즉 이제 구멍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306이 일반적인 거고요. MySQL은 이거 뭐 필요하시면 바꾸셔도 되는 내용인데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얘는 서버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뭔가 발생한 일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남겨져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건데요. XAMPP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거고요. 영어로 된 사이트들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우클릭해서 번역하시면 무슨 말인지 보여줘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됐는데 니들은 어때? 이런 식이에요. 해결법을 웬만하면 제시를 해줄 거고요. 네, 이런 거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되고, 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고 여기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새 탭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 이제 띄워 놓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톱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스톱 상태. 설정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여기 config를 눌러보시면 my.ini라고 있을 겁니다. config에 my.ini 얘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설정 관련된 파일이라서 뭐 띄어쓰기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눌러서 키기만 하세요. 켜주시면은 여기에 뭐 패스워드 같은 거 남아있고 포트 번호 같은 거 남아있고 소켓 어디다 쓸 건지 이런 거 남아있는데 얘네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MySQLD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뭐 각가지 설정들이 이렇게 미리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에러 로그는 방금 전에 봤던 MySQL 에러.log 파일에 남기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키 버퍼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읽어드릴 때 뭐 또는 최대 할당 패킷 같은 거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상관없어요. 얘는 윈도우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런 식이고 사실 여기 MySQL 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D는 이게 옛날 문법인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 데몬이라고 있습니다. 데몬 실행 환경이 있어요. 그 D를 뜻해요. 사실 무시를 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그치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리눅스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대신에 우리는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 맞는 설정이다 라고만 아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지금 MySQL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큰 틀은 MySQL 서버예요. 서버 관련된 설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드려야 될 부분은 이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거 찾으셔야 돼요. UTF-8 세팅스. UTF-8 세팅스를 찾으셔야 돼요. 다 찾으셨죠? 본인 컴퓨터에 있는 UTF-8 세팅스를 찾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네들 있죠? 5개. 이게 아니에요.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얘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딱 얘네만 지우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워야 되고 딱 한 칸씩만 지우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좌측 방향 키를 누르면은 저 세팅스의 마지막 S로 갈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UTF-8 세팅스 아래에 있는 샵 5개를 지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별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저장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마이 앞에 별 모양 있죠.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Shift 8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얘를 컨트롤 S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없어져요.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 아까 전에 봤던 이거 MySQLD 있죠. 좀 위로 올라가면 MySQLD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직접 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MySQLD 우측에 있는 대괄호 있죠. 이 상태에서 우측 방향 키를 누르면은 포트의 P로 갈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MySQLD 오른쪽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루어 언더바 케이스 언더바 테이블 언더바 네임스 이 언더바는 하이픈 말고 시프트 하이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키보드상 아마 위에 있는 숫자 패드 오른쪽에 위치할 겁니다. 여기 키보드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 요거 시프트 누르고 언더바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에서 P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로어 케이스에서 L에서는 MySQL-T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S 하시고 끄세요. 저장하고 끄세요. 이렇게.
그러면 설정은 끝이에요. 여기 보시면 남겨져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요거 그냥 복붙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손댄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config의 my.ini에서 보시면 mysql 아래에 lowercase table names 2라고 쳐졌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서 여기 UTF-8 settings에서 이거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 5개, 샵 5개를 다 뺐어요. 지금 한 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업 페이지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고 끄신 다음에 그리고 스타트를 하면은 방금 내가 저장한, 그러니까 설정 변경을 한 거잖아요. 설정 변경한 게 적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스타트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실행 중인 상태에서 컴피그에서 여기서 뭔가를 바꿨다, 그리고 저장하고 껐다, 그러면은 그때 시점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껐다가 켜줘야 이 컴피그 파일 안에 있는 여기 my.ini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아요. 얘는 파일로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MySQL 서버는 지가 알아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XAMPP라는 놈이고요. 아니면은 이걸 우리가 직접 다 설계를 해서 뭐 연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켜줘야 되는데 그런 걸 공부하려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DBMS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윈도우 키 그냥 CMD 윈도우 키 누르고 CMD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명령창이 하나 뜰 거예요. 얘를 하나 다 띄워 주시고요. 윈도우 키 CMD만 누르면 돼요. 이게 이제 조금 공부할 시절에 생각을 잘 해보면은 사실 이런 까만 창은 뭔가 잘못됐을 때 많이 떴단 말이죠.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또는 잘 안 쓰는 화면이잖아요. 보통 이제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타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사실 이런 명령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뭔가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이거 거부감 없어도 돼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창입니다. 이 창인데 그냥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폴더 경로가 하나 나와 있고요. 지금 그냥 해석을 해보면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 안에 이 폴더 안쪽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는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니까 사용자겠죠. 여기 그죠? 유저스잖아요. 사용자 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 폴더 있죠. 이 상황이에요. 그냥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다르지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제 폴더 상황을 볼 때는 이렇게 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address vi 잠깐만 address 잠시만요. cmd 지금 기시랑 좀 헷갈리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냥 뭐랄까 그냥 까만 화면일 뿐이에요. 얘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폴더 이동이나 뭐 파일 생성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안 쓸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좀 보기 편하게 .m2에 가시면 repository org 그냥 .m2 말고 이 상황에서 C 드라이브에서 XMPP 간 다음에 여기서 MySQL 들어가서 빈 폴더 안에 보시면 여기 MySQL이라고 실행 파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찾아가야 돼요. 이걸로. 이해되시나요? 이 상황이랑 지금 얘는 어디냐면은 이거 좀 따로따로 보여드리자면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얘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된대요. 우리 아까 설치했던 XAMPP 있죠? C 드라이브에 그냥 경로 잡아놓고 설치를 했던 거.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얘네들이 알아서 다 다운로드가 된 건데, 우리가 직접 사용할 MySQL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MySQL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빈 폴더로 가시면은 이 안쪽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MySQL, 웬만하면 이거 보기에서 확장명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그 폴더 환경에서 보기 누르신 다음에 확장명까지 표시를 해주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ysql.exe 파일이 있을 거예요. mysql.exe 얘를 실행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행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폴더 상황이 지금 여기잖아요. 우측에 있는 이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cd change directory 화면에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 빠져나간 거죠. 그죠? 사실 얘를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cd 점점을 눌러주시면은 하나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즉 이 상태가 된 거죠. C 드라이브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곳은 XAMPP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change directory XAMPP를 해주시면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change directory X까지 하면은 자동 완성이 돼요. 탭 눌러주시면은 이 안에 있는 X로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이제 완성을 시켜줄 거예요. 얘는 탭 ESC 아래에 있는 거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XAMPP까지 들어온 거고요.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여기 그 폴더의 주소를 보시면은 얘랑 동일하죠. 그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곳이 지금 MySQL에 change directory 빈 폴더잖아요. MySQL에 빈 폴더. 그러면은 이 상황이랑 똑같아졌나요?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실행시켜야 되는 실행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 상대 경로, 절대 경로 뭐 이런 게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안 할 거예요 이걸로. 일단 실행은 한번 시켜보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따라해보는 거고. 자, change directory 역/c로 하면은 여기까지 한 번에 나갈 수가 있어요. C 드라이브 상황으로 한 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들어있어도 빈 폴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최상위 폴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cd 띄고 역/c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얘는 이렇게 알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방향키 위아래로 내가 쳤던 그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다는 거. 방향키 위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CLS였나? CLS를 하면은 깔끔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했던 게 다 날라가요. 대신에 요 클립보드에 남아있는 거는 똑같이 남아있어요. 이거 너무 지저분해졌다 하면은 그냥 CLS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상황인 거죠. 지금은 여기서 change directory /xampp /xampp 안에서는 xampp 안에서는 mysql로 가야 되니까 mysql /이 안에서는 빈 폴더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쳐주시고요. 한 줄에 쓸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폴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엔터 누르면 그냥 이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냥 쉬운 방법은 이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폴더를 이용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그냥 복붙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랑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이동하는 거였고 이제부터는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얘는 하나 끕시다. 빈에서 이 mysql.exe 요거 실행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mysql.exe 탭 하시면은 자동 완성 될 거예요. mysql.exe 그리고 띄어쓰기 -u 루트 띄고 -p 여기까지 한번 쳐보세요. 이 상태에서 mysql.exe 띄고 여기 띄어쓰기 여기 띄어쓰기 다 되셨죠? 안됐다. 없으시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를 눌러보면은 엔터 패스워드라고 뜨죠. 그러니까 이 까만 창도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알려줘요. 얘가 어떻게 하라고. 뭐 에러 나면은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고요. 그냥 말을 듣기만 하면 돼요. 이거 안 읽어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얘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얘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여기 또 하나 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폴더 상태에서 요거 실행시키고 싶은 거 있잖아요. mysql.exe 그럼 여기다가 한번 클릭한 다음에 cmd 치면은 이 상태에 이 명령창이 뜰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mysql 띄고 -u 띄고 루트 띄고 -p 엔터 하시면은 똑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얘는 이제 일종의 옵션인데 MySQL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겠다 대신에 유저는 루트인 거고 패스워드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사용자인 거고요. 루트가 사용자인 거고 패스워드는 따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패스워드 설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용 컴퓨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패스워드를 안 걸어놓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내가 개인 작업을 실제로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패스워드를 당연히 걸어놔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디폴트 상태로 두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왜냐면 나중에 패스워드 까먹었어요 하면은 다시 다 싹 다 지우고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패스워드 설정을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지금 패스워드가 없는 상황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엔터 누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스크린 보세요. 그냥 웰컴 투 마리아DB잖아요. 분명히 MySQL을 실행했는데 마리아DB라고 한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마리아DB는 MySQL이랑 그냥 일맥상통한다. 네. 우리는 MySQL로 접속을 했는데 마리아DB라고 뜨네. 이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버전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뭐 모르겠다 싶으면 헬프 이렇게 칠해요. 빠져나가고 싶다 끄고 싶다 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상황이 바뀌었어요. 폴더 상황이었는데 이 실행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얘를 끄고 싶다 exit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그냥 파이 하고서 보내줘요. 네. 저 에러 같은데 그 패스워드까지는 잘 썼거든요. 네. 근데 엔터 치니까 에러가 떴습니다. 뭐라고 써요? 그 커넥트 오케이. 연결할 수 있다. 얘 눌러나요? 스타트 누르고 접속을 해야 돼요. 되죠? 네, 보세요.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폴더 상황이죠. 폴더 상황에서 방향키 위에 누르면은 방금 전에 이거 쳤으니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패스워드를 지정한 적이 없으므로 얘는 생략을 해도 돼요. 이렇게 -p는 필요 없어요 사실 지금. 그러고서 엔터 누르면은 똑같은 게 또 뜹니다. 대신에 엔터 패스워드를 생략을 해주죠. 패스워드를 안 쳐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똑같이 또 웰컴 투 더 마리아DB 모니터 뭐 어쩌고 하잖아요. 이게 마리아DB 모니터가 된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비밀번호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그냥 우선 보세요. 얘는 제가 방금 전에 이거 바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래. 지금 아까 설치를 한 XMPP가 하나 있는 거고 명령창이 하나 따로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서버 접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기 정도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에디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꺼진 상태로 내가 똑같이 여기에 접속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에러가 아마 이런 식이지 싶은데 그죠? 이거 떴었죠? 네. 안 켜져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 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MySQL을 위한 그런 자리가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cannot connect잖아요. MySQL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 인 거죠. 그렇죠? 연결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연결을 하고서 접속을 하면은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왜냐면 얘는 이 MySQL이 이런 포트 번호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걸 도와주는 놈이니까 그냥 이러고서 내려두시면 됩니다. 켜진 상태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XMPP를 설명을 드렸는데 같이 다운로드 받았고 얘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은 아까 체크박스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다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가 정작 필요한 거는 마리아DB였으니까 그것만 따로 골라서 설치를 한 거고요. 실행 환경을 잡아주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 환경과 덤으로 얘는 MySQL까지 제공을 해준 거죠. 이렇게 안 할 거면은 그냥 이거 왜 네이트로 되어 있지?
할 거면 여기다가 마리아 DB 이거 말고 마리아 DB라고 치면은 여기 따로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화면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뭐 설정하고 뭐 이대로 그냥 눌러도 되는데 이걸 받으나 어차피 똑같은 게 깔려요. 근데 얘는 이제 실행하는 환경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XMPP를 사용을 하는 거고, 집에서도 그냥 XMPP를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 가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했던 게 이제 XMPP 다운로드 받고 나면은 my.ini 설정 해야 되는데, 내용은 로어 케이스 언더바를 넣어야 돼요. 로어 케이스 테이블 언더바 네임스는 2랑 이제 UTF-8 다국어 지원 그 유니코드라서 아무튼 요거 두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얘를 켜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마리아DB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 엑셀을 예로 들어봅시다. 엑셀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기능이 많이 보이죠.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이런 애들 뭔가 따로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옵션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이제 눈에 보기 편하게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근데 얘는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다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뭐 줄바꿈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렬이라던가 이런 게. 방식의 차이만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는 접속을 한 상태고요. 그냥 이걸 하나 열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MySQL을 쓰려면 서버 부분과 클라이언트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서버는 얘가 알아서 담당해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이 녀석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켰다고 해서 그냥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전용 접속기를 써야 돼요. 이렇게 명령창을 통해서 또는 파워쉘 같은 거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걸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랩에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아파치 뭐 이런 거 또는 뭐 엔진엑스 서버 관련된 놈들이고요.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라 하면 크롬 브라우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또는 뭐 사파리나 파이어폭스라던가, 그렇죠? 그런 애들이 브라우저예요. 이것도 그냥 브라우저예요. 우리는 브라우저를 골라서 쓰는 거잖아요. 크롬 브라우저든 뭐 엣지 브라우저든 이런 식으로. 얘는 사용자가 이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창구인 거죠. 그러니까 얘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이유는 브라우저가 있어서예요. 사실 네이버 서버 같은 경우는 뭐 판교에 있던 어디 뭐 미국 어디인가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접속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전용 접속기 중에 하나가 뭐 크롬, 사파리 또는 뭐 엣지 뭐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들이 될 거고요. 서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이런 애들이 될 거예요. 대신에 서버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알아서 해주니까 있는 거고요. 그래서 MySQL을 사용하려면 마찬가지로 웹적인 요소와 마찬가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요소가 필요한데 XMPP를 다운로드 받으면 둘 다 해결이 된다 인 거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실물 파일은 우리가 실행시켰던 이 녀석이 되는 거고요. mysql.exe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즉 뭐 브라우저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여기는 인터넷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접속한 게 좀 다른 것 뿐이에요. 접속기를 활용해서 접속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ySQL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르다라는 말이고요. MySQL은 DBMS가 맞습니다. 관리해주는 시스템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얘는. 요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켰으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은 봐야겠죠. show databases 세미콜론 엔터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황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인포메이션 스키마, 뭐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뭐 PHP, MyAdmin, 테스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DBMS는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고안이 된 거고요. 이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복수개의 테이블들이 존재합니다. 조금 난해하죠 지금. 우선 이게 성공적으로 떴다면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행하는 도중에 잠깐만. 일단 얘는 보세요. 제가 실행 중이에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MySQL 마리아DB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얘를 껐어요. 방금 전에 이제 실행이 된 거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거는 얘가 켜져 있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똑같이 show databases 하면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알려줘요. 왜 안 되는지. MySQL 서버가 어딘가로 갔다. 그냥 가버렸다잖아요. 없어졌다, 사라졌다. 얘는 근데 그냥 바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지금 trying to reconnect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연결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멈춰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못 해먹겠다 하고서 그냥 멈춰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문구가 뜬다면 이거 꺼졌나?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 키는 거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여기서 그냥 우클릭해서 MySQL 스타트 하시면 지가 알아서 해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보시면은 뭐 unknown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그냥 다시 들어와 주시면 돼요. 그냥 끄세요 이때는. 네. 그리고서 다시 킨 다음에 하면 또 잘 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은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